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다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지금 4번째 강의를 찍고 있네요. 자, 접지를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접지 아직 우리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40페이지에 접지도체, 굵기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결론은 이제 또 외워야 되죠. 얼마 만에 굵기를 써야 되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접지도체란 말이 보이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제가 앞전에 여러 가지 그 접지선이나 본딩 도체를 같이 묶어서 접지극과 연결할 때 쓰는 단자가 뭐라 했어요? 자, 주접지 단자.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무슨 극을? 자, 접지극을 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이 오늘 해야 되는 무슨 도체다? 접지 도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우리가 이 기기가 있을 때 기기 노출 도전부 접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접지해야 된다겠죠? 이 도체가 무슨 도체다? 자, 보호도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접지도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선의 굵기를 얼마짜리 쓸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접지선의 굵기, 접지도체 굵기가 40페이지, 41페이지가 보호도체 굵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접지도체 하면서 지금 이 보호도체를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굵기 선정을, 자, 원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1번에 보면은 여러분들 40페이지가 접지도체 단면적에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가. 그 표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굵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원칙이 41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41페이지. 여러분들 41페이지 가보면은 보호도체 관련해가지고 그 1번에가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이렇게 써져 있고 2번에 보면은 보호도체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값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해라. 이렇게 돼서 밑에 보면은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식이. 자, 어떤 식이 하나 나와 있냐. 자, 단면적을 계산할 때, 자, 책에 보면은, 자, K분의 루트, 자, I 제곱 T, 자, 단위는 스퀘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단면적을 쓸 때, 자, 여기 들어가는 요 I 값 있죠?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듣고 버리세요. 보호도체 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I는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의 뭐다? 실효값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상 고장전류란 그냥 지락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락전류. 자, 그 다음에 T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뭐다? 동작 시간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차단기 동작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온도에 따라, 자, 정해지는 계수값이다. 그러면 시험을 볼 때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이 I 값이나 T 값이나 K 값이 주어지겠죠. 그럼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가 이 지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이 식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원칙이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무슨 도체예요? 자, 접지도체.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도체예요? 자, 보호도체. 앞으로 접지도체나 보호도체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식 자체가 41페이지 보호도체가 식이 나와 있지만 접지도체도 이 식 가지고 계산한 것이 일단 원칙이다. 원칙을 먼저 하시라 이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봐보세요. 40페이지. 1번에 보면은 그 접지도체 단면적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구리나 철 해가지고 몇 스퀘어 상세가 나와 있죠. 그걸 언제 쓰는 거냐? 여기 I라고 하는 지락전류 계산을 현장에서 실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 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는 여유를 주고 구해놓은 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 표야, 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계산이 원칙. 두 번째,
고장전류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 여유 있게 정해놓은 그 표값을 그대로 적용해. 이게 두 번째 원칙. 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자 40페이지입니다. 자, 접지도체 단면적.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접지도체 단면적을 자 먼저 봐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네. 거기가 자 큰 고장 전류가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을 경우, 자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않을 경우. 근데 오른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접지도체에 필의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자, 필의 시스템이 자, 접속된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접지도체 단면적을 계산할 때 지금 경우 수가 두 가지인데 해석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큰 고장 전류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큰 고장 전류는 반드시 무슨 전류다? 지락 전류로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 지락 전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요. 자, 앞으로 이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지금 TN 계통의 경우다. 자, 이렇게 알아두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TN 계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1장이 마무리되면 2장의 저압 그 전기 설비할 때 우리 그 여러분들 저압 측에서 접지할 때 우리 TN, TT, IT 이런 접지를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할 때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 나오면 일단은 무슨 계통의 경우다? TN 계통의 경우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셔. 이해되셨지?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편하게 버리세요. 왜?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 보통 계통은 자, 무슨 결선 돼 있나요? 자, Y결선이 돼 있어, Y결선. 그러면 중성점을 뭐 할 수 있어요? 자, 접지를 해서 자, 여기에서 무슨 선을 끌어냅니까? 중성선을 끌어내죠. 그냥 이렇게 씁시다. 자, L1, 자, L2, L3, 자, N.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이것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P2라고 돼 있어요. P2. 여러분들 P면 이거 무슨 도체예요? 보도체. 자,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 2차 측에서 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죠. 자, 순서대로 L1, 자, L2, L3, 자, 중성선 N이다. 그럼 여러분들 전기 사용하려면 이거 서로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연결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자, L1, 자, L2, L3, 자, 마지막에 N.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무슨 계통이라고 얘기했죠? TN 계통인데, 자, 일단 봐보세요. 우리가 이 중성점을 대지로 연결하죠. 자, 대지. 자, 대지를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은 테라라 그래, 테라.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T자라서 자, 항상 여기부터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중성점을 접지가 됐다 그러면 T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노출 도전부죠. 노출 도전부 접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접지를 할 때 봐보세요. 이 노출 도전부를 대지로 접지해버렸어. 그럼 제가 방금 대지가 테라라겠죠? 자,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TT 계통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자, 노출 도전부를 대지로 연결하지 않고 자, 얘가 P도체인데 결론은 여러분들 여기가 접지선인데 접지선에서 중성선 따고 보도체를 따라봤자 이 보도체도 결론은 N상이야, N상.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노출 도전부를 자,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무슨 상이다? N상. 그럼 이런 식으로 접지가 되는 계통이 TN 계통. 지금 이런 이야기야. 대충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한다? 2장에서 자세하게 해드릴 거야. 근데 잘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가 무슨 계통?
TN계통의 경우다 이렇게 알아두자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가 자, 지락이 돼버렸어요. 지락이. 자, 에론이 지락되다 가정해보세요. 그럼 에론이 지락이 되면은 지락 전류가 어디로 흐를 건지 보실 수 있죠. 자, 일단은 외압을 통해서 이렇게 흐를 거야. 자,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흘러야 되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흐르겠어요? 자, 이쪽으로 흘러나가지. 그 다음에 전류는 무슨 회로 형성이 돼야 돼? 폐회로 형성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중성점을 거쳐서 자, 이런 식으로 무슨 회로를 만들어? 폐회로 만들죠. 자, 지락되면 지락 전류가 자, 이렇게 흘러서 다시 폐회로 형성.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이거 무슨 도체예요? 중성점을 접지했으니까 이거 접지도체지. 자, 무슨 도체? 접지도체. 그럼 이런 TN계통은 지락이 됐을 때 이 지락 전류가 접지도체에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흘러서 폐회로 형성이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를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란 이야기는 자, 무슨 계통의 경우다? TN계통의 경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TN계통.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를 보니까. 자, 자, 구리를 쓰는 경우하고 자, 철제. 자, 철을 쓰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큰 고장 전류가 자,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 자, 동도체를 썼다면 염도 교재는 몇 스퀘어 이상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스퀘어 이상을 써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에 올해 기출됐던 문제야.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가 무슨 도체라면 동도체라면 몇 스퀘어 이상 써야 돼. 이게 올해 새로운 기출 문제였다. 자, 몇 스퀘어다? 6스퀘어. 근데 철을 쓰게 되면은 몇 스퀘어다? 자, 50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 철제는 거의 별말 없으면 다 50스퀘어예요. 그리고 왜 한번 생각해 봐요. 구리는 6스퀘어밖에 안 되는데 왜 철은 50을 써야 되냐? 이거는 답이 금방 나와. 왜? 우리가 전력 시간에 봐보세요. 우리가 연동선 있죠, 연동선. 경동선 있나요, 경동선? 자, 도전율 얘가 100%야, 100%. 전류가 가장 잘 흐르는 거. 얘는 몇 프로입니까? 97%야. 그러면 97%니까 경동선이 연동선보다 좀 못 흐르죠. 그래도 97%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어째 잘 흐르는 거라 해서 그때 제가 철은 뭐라 했나요? 철. 도전율이 10% 미만이야, 10% 미만. 거의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있죠. 우리가 이 전선의 단면적하고 자, 흐르는 전류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수도관이 클수록 물을 많이 흘릴 수 있듯이 단면적이 클수록 어째? 전류를 많이 흘려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뭔 말이에요? 철은 그나마 도전율이 10% 미만에서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만 그나마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단면적으로 어쩌야 돼요? 엄청 켜버려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리는 6스퀘어만 써도 되지만 철은 얼마다? 50스퀘어 이상은 써줘야 된다. 지금 그런 관점으로 자,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접지도체 봐보세요. 피레 시스템이 접속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가 주 접지 단자야. 자, 여기가 무슨 극이 있어요? 자, 접지 극이 있어, 접지극.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우리 앞전에 자, 통합 접지는 여기에 무슨 설비가? 피레 설비가 같이 연결돼요. 그러면 낙뢰가 치게 되면은 수십 킬로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지.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자, 전류 이렇게 흘러서 접지도체 통해서 접지극 통해서 빠져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러면 큰 전류를 얘가 버틸려면 여기보다는 굵기가 굵어야 돼요, 가늘어야 돼요? 당연히 더 굵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연 게 아니라 아, 왜 저렇게 이렇게 좀 굵어져야 되는지를 금방 보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6스퀘어 쓰던 거를 자, 피레 시스템이 접속이 되면 16스퀘어 이상 쓰게끔 자, 좀 더 어째요? 굵어졌다는 얘기고. 자, 철제는 그대로 똑같이 얼마 쓰면 된다? 50스퀘어 이상을 쓰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거 이번에 기출이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만 나오겠어요? 다음에 또 나오겠어요? 또 나오겠지?
그럼 2차 실기는 안 나올까? 나올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 앞으로 큰 고장전류는 지락전류로 해석하고, 고장전류가 접지도체 흐르지 않을 경우는 제가 아까 이 옆에 그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계통 이야기를 하는 거다. TN 계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굴이 쓸 때는 육숙해야, 쳤을 때는 어째야 돼? 전류가 어차피 잘 안 흐르는 재질이니까 그나마 굵어야지 자 많이 흘려보낼 수 있어서 50스케하다. 피드 시스템에 접속되면은 그 낙내 전류, 그죠? 대지로 빠져나가게끔 더 굵어야 돼, 안 굵어야 돼? 굵어야 되니까 자 16으로 바뀌었고 철은 그대로 얼마다? 50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굵기 하기 전에 아까 어떤 식 제가 소개를 했어요. 자 K분의 루트 I 제곱 T. 그러니까 이 식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고장전류 계산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미 고장전류 계산을 해놔서 여유있게 설정해 놓은 요게 지금 접지도체 최소 단면적이야. 그냥 이 표를 통해서 정리.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기출문제는 이거 계산 문제를 안 넣어놨는데 강의할 때는 계산 문제 예제를 한번 내줘 볼 거예요. 왜? 다음에 실기 대비를 위해서라도 아마 다음 강의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보세요. 2번 2번에 보면은 접지도체 굵기라고 돼 있죠. 자 어딜 하나 지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를 지웁시다. 자 2번에 보면은 그냥 접지도체 굵기라고 돼 있죠. 자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자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 방금 여러분들 여기 접지도체 굵기 선정할 때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을 경우라도 있지. 자 이렇게 써드릴게. 자 접지도체에 자 큰 고장전류가 자 흐르지 않을 자 경우를 제외한 자 일반적인 경우, 자 일반적인 자 경우라 쓰지 말고 일반적인 접지공사, 자 접지공사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번에 나와 있는 접지선의 굵기는 아까처럼 접지도체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 이거 TN 계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계통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 뭐다? 접지선의 굵기, 접지도체 굵기. 자 이렇게 알아두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들 그 1번 봐보세요. 1번 자 1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자 특고압, 자 고압, 자 전기설비에 자 접지도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합시다. 지금 여기 봐보니까 일반적인 경우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의 자 접지도체인데, 여러분들 고압이나 저 봐보세요. 특고압의 전기설비 어디 접지를 해야 될까? 사람이 접촉하면 위험하죠. 그럼 외함 접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즉 외함, 자 노출, 자 도전부를 접지하는 경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노출 도전부 접지.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과거에 자 이제 과거야 과거. 과거에 우리가 무슨 접지할 때? 자 외함을 접지할 때 고압 이상 기계기구야. 제가 이것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고압 및 특고압 기계기구. 보통 이렇게 합시다. 고압 기계기구 외함, 특고압 기계기구 외함을 할 때 과거에 일종 접지를 했어요. 일종 접지. 그리고 일종 접지를 하게 되면은 접지선의 굵기가 6스퀘어 자 이상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지금 요 일종은 없어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설비의 무슨 도체? 접지도체는 결론은 어디 접지하는 거예요? 외함 접지하는 거지. 그럼 과거에 몇 스퀘어였어요? 6스퀘어였죠.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자 거기 써져 있죠. 특구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자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6스퀘어 이상의 자 연동선을 쓰게 돼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설비 기준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야. 주구장창 외웠어요. 400V 미만의 저압 3종, 400V 이상은 특 3종, 고압 특고압은 1종, 1종은 6스퀘어 이렇게 외웠잖아.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앞으로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는 접지도체가 외암 접자는 거구나. 과거 1종이었구나. 몇 스퀘어다? 6스퀘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봐보면은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중성점 자, 접지용 자, 접지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1종, 3종, 특3종 이게 주로 이제 외암 접지였죠, 옛날에.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요 시스템. 그렇지만 2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라고 얘기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똑같이 왔어요. 단지 이름만 뭘로 바뀌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자, 이거 뭐라 쓰면 돼요? 자, 과거에 제2종 접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라 말이야. 자, 과거에 몇 종 접지다? 2종 접지. 근데 여러분들 2종 접지를 언제 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 들어갈게요. 자, 제2종 접지. 자, 변압기 있죠, 변압기. 자, 2차가 저압인 경우. 자, 고저압. 자, 혼촉이야, 혼촉. 근데 앞으로 혼촉이란 말이 보이면 잘못 접촉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변압기 2차가 저압인 경우 고저압 혼촉에 의한 자, 저압 측 전위 상승을 자, 억제할 목적. 이거 제가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변압기 2차가 이 말이 중에 이 말. 저압인 경우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우리가 5장에서 또 이걸 다룰 거예요. 그럼 변압기 2차가 저압인 경우 고저압 혼촉에 의한 저압 측, 이 말이 중요하네. 저압 측 무슨 상승? 전위 상승을 뭐 할 목적이다? 억제할 목적.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변압기 있죠, 변압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변압기 1차가 예를 들어서 델타로 되어 있다. 자, 2차는 뭘로 될 수 있어요? 자, Y로 되어 있다. 근데 자, 1차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특고압이 와서 자, 저압으로 변성할 수도 있고 또는 뭘로 올 수 있나요? 고압으로 와서 저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변압기 1, 2차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중성점을 뭐 합니까? 접지를 해, 접지. 그럼 접지 장값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뭐 돼버렸다? 잘못 혼촉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전류가 자, 이 선을 통해서 접지선을 통해서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누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저항이 있는 이 회로부터 이 회로 사이에 전이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상승하죠. 전이 상승 어떻게 써야 돼요? V는 I 곱하기 R 하냐? IR. 이해됐죠? 그럼 이 상승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변압기 2차 측을 2종 접지했었어. 과거에. 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 카메라맨, 곧 잠 오네, 잠 와. 자, 근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2종 접지를 했을 때, 과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스퀘어 이상을 쓸 때도 있었고, 6스퀘어 이상을 써야 될 때가 있어. 2종을 이렇게 두 가지를 골랐어요.
그럼 언제 16 쓰고 언제 6을 쓰냐는, 자, 경우수가 여러 개지. 자, 여기 봐보세요. 자,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 변환기 봐보세요. 아까 제가, 자, 1차가 특고압이 들어왔는데 2차는 뭘로? 저압. 자, 1차가 고압이 들어왔는데 2차가 뭐다? 저압. 자, 2차가 뭐인 경우? 저압인 경우. 자, 고저압이 어째버렸어? 자, 예를 들어서 혼촉이 돼버렸다. 그러면 2차 측에 전위가 상승한다 했죠? 그러면 전위 상승을 뭐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몇 종 접지를 했다? 과거에 2종 접지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압하고 특고압이 혼촉되는 게 위험해요? 저압하고 고압이 혼촉되는 게 위험해요? 당연히 특고압하고 혼촉된 게 위험하지. 위험하니까 이때는 몇 스퀘어를? 16스퀘어 이상을 써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좀 더 덜 위험하다는 관점에서 몇 스퀘어? 6스퀘어 이상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16가지면 뭐다? 6스퀘어가 지금 이 경우야, 이 경우. 근데 예외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특고압 보이죠? 특고압. 특고압이 22.9kV야. 자, 그러면 22.9가 어차피 특고압이긴 한데 22.9하고 저압이 결합할 때는 16 쓰지 않고 몇 스퀘어를 썼다? 6 스퀘어를 쓰게끔 허용을 했어요. 봐보세요. 똑같은 특고압인데 왜 6 스퀘어를 쓰게끔, 원래는 16 써야 될 것이 왜 6 스퀘어 쓰게 할까? 그래서 전력공학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22.9는 무슨 접지냐? 자, 다중접지 방식. 다중접지는 지락 났을 때 지락전류 크기가 아주 큽니다. 직접 접지와 거의 특징이 비슷해. 그러면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보계전기 동작이 어쩌겠어요? 아주 확실해. 그래서 굳이 16 쓰지 않고 얼마 써도 6 스퀘어 쓰더라도 무방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이해됐죠? 그러면 원칙이 이제 정리할게요. 예, 봐보세요. 앞으로 중성점 접지용 뭐다? 접지도체. 이렇게 나오면, 자, 뭐라고요? 중성점 접종 접지도체하면, 자, 과거에 몇 종 접지였다? 2종 접지였다. 2종 접지는 언제 한다? 변압기 2차가 뭐인 경우? 저압인 경우, 고저압 혼촉에 의한 저압 측의 전위 상승을 뭐 할 목적? 억제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특고압하고 저압, 고압하고 저압, 자, 두 개 중에 누가 위험하다? 특고압하고 저압이 위험하니까 16을 쓰게 했다. 원래가. 그렇지만, 자, 봐보세요. 고압하고 저압은 좀 덜 위험하다 해서 얼마다? 6을 썼다. 그렇지만 특고압 중에서도 여기가 얼마라면? 22.9라면 다중접지 방식으로 지락전류가 대단히 커서 보호계된 동작이 확실하니까 접지자의 굵기를 얼마로 완화해줬다? 6스퀘어. 그럼 지금 보이는 게 16하고 6, 6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체계가.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자, 내용을 조금 보고 가세요. 자, 40페이지 가봅니다. 자, 방금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자,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다.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6을 썼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특고압하고 저압을 결합할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별말 없으면은, 자, 첫 번째, 몇 스퀘어다? 16스퀘어. 자,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가 결합된 거야? 자, 특고압과 저압이 결합된 경우다.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6스퀘어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원래는 16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자, 몇 스퀘어를 쓸 수 있는 경우? 6스퀘어 이상을, 자, 쓸 수 있는 경우가 거기 책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 돼 있어요? 7kV 이하의 전로. 자,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7kV면은 7000V 이하죠? 이거 뭐야? 고압이야. 이거 봐보세요. 제가 아까 고압과 저압을 과거에 결합할 때는 몇 스퀘어 썼다? 6스퀘어. 지금 그런 이야기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고압과 누가? 저압이 결합된 경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뭐라 돼 있어요?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
자, 25kV 이하. 여러분들 앞으로 25kV 이하 나오면은 누구가 딱 떠올라야 돼요? 22.9kV가 떠올라줘야 돼. 그럼 제가 원래 특고압하고 저압 결합할 때는 16이지만 특고압 중에서 이 특고압이 얼마라면 22.9라면 몇 스퀘어 썼다 과거에 6스퀘어 즉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22.9kV와 자, 저압이 자, 결합된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거기가 제가 봤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접지도체 굵기를 정리할 때 첫 번째가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다. 이런 말이 보이면 외암 접지한 거다. 과거에 일종 접지였다. 몇 스퀘어다. 6스퀘어 이상 운동선. 그러면 중성점 접종 접지도체 나오면 과거에 몇 종 접지다. 2종 접지라서 자, 별 말 없으면은 몇 스퀘어다. 16스퀘어, 16스퀘어. 이해됐죠?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했어. 몇 스퀘어 써도 되는 경우 6스퀘어. 자, 고압이 올 때 아까 7kV 이하. 자, 여기가 어디예요? 25kV 이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자, 몇을 써도 좋겠다. 6스퀘어를 써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대략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3번. 자, 여기다가 정리합시다. 제가 이렇게 써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옮겨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말이죠.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뭐다? 금속 제외함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거 뭐 있죠? 우리 저 카메라맨 청소기. 그래, 청소기도 이동하면서 쓰지. 자, 용접기 이런 거 생각되죠? 용접기. 자,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책에 뭐라고 돼 있냐? 자, 특고압. 자, 고압. 전기설비. 용접지도체.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외암 접지야, 외암 접지. 노출 도전부 접지.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는 아까 어땠어요? 이동하면서 쓰지 않는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는 6스퀘어 이상 쓰라 했잖아. 근데 얘는 이동하면서 써야 되죠. 막 움직여야 돼. 가는 거 쓰면은 끊어질 수도 있지. 그럼 좀 더 굵은 거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또 뭐라 돼 있어요? 자, 중성점. 저기 보니까 접지용. 자, 접지도체. 자, 이거는 과거에 몇 종 접지다? 자, 2종 접지. 자, 방금 여기서 이동하면서 쓰지 않은 것은 16 이상 써라.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6스퀘어가 쓰는 거 2개. 7kV 이하 절로 22.9.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만 왔는데 굵기만 바뀐 거야, 굵기만. 좀 더 어쩐다? 굵은 거 쓰자. 자, 책에 몇 스퀘어라도 있어요? 10스퀘어 이상이다, 10스퀘어. 여러분들 교재가 조금 다른 분이 있어요. 여기 제가 살짝 수정을 해놨거든요. 10스퀘어는 똑같은데 자, 거기다가 캡타이어 케이블이라 쓰세요. 자, 10스퀘어 이상에 뭐 쓴다?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하나 더 나왔죠. 자, 저압이 나왔어요. 저압 전기 설비용. 자, 접지도체. 자, 아까 위에서는 자, 특고압이 고압이었죠. 여기는 뭡니까? 저압이야. 굵게 써요, 얇게 써요? 쟤보다 더 얇아야지, 저압이니까. 자, 여기도 제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쓸게요. 캡타이어 케이블 쓸 때하고 연동연선 쓸 때. 그냥 연동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연동연선. 그러니까 얘는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얘는 그냥 동선인데
캡 타이어 캡은 0.75 스퀘어 이상이야. 자, 연동연선은 교재가 이거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1.5 스퀘어 이상. 이게 여러분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 특히 이 저압은. 연동연선도 자 빼먹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캡 타이어 캡 쓸 때는 0.75 스퀘어 이상. 그 다음에 연동연선 쓸 때는 얼마다? 1.5 스퀘어 이상이다. 제가 지금 이 40페이지 하는데 지금 36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끊으려고 했는데 그냥 못 끊고 여기 끝까지 왔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40페이지를 다시 한번 딱 정리를 영상 보면서 해주시고 여러분들 걸로 일단 만든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럼 이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이종 접지로 예를 들었지만 결과는 지금 현재 어째요? 똑같다라는 거를 조금 상기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